한국 가계 금융자산 중 개인연금 비중 단 1.7%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국가데이터처 공식 데이터예요. 노후 준비해야지 생각만 하고 미루고 계시죠?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가구열 곳 중 9곳이 똑같거든요. 예금 87%, 주식 9.6%, 그리고 개인연금은 단 1.7%. 해외에서는 월 50만 원으로 노후 6억 만든다는 공식이 정설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데이터가 정반대를 말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구조가 30, 40대에게 가장 가혹하다는 것.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90%의 한국인이 이 공식을 못 따라하는지, 그리고 숫자가 보여주는 진짜 해답을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잠깐, 이런 시리즈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노후 공식의 출발점은 단순해요. 월급의 일부를 절세 계좌에 넣고 30년 동안 시장 평균 수익률 7%를 누리는 것. 이것만 하면 누구나 노후 6억이 가능하죠. 수학적으로는 맞거든요. 매월 50만 원, 연 7%, 복리 30년이면 약 6억 1천만 원. 단순 계산일 뿐. 근데 한국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 가구가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할 때 예금의 87.3%, 주식의 9.6%, 개인연금의 단 1.7%를 넣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명 중 9명이 자산을 노후로 복리시키지 않고 예금에 묶어둔다는 뜻이죠? 연금 공식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공식이 작동할 그릇 자체가 없으니까요. 여기에 이름을 붙이면 공식의 그릇 부재. 해외에서 통하는 모든 노후 공식은 복리가 굴러갈 그릇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은 그릇이 없는 것. 87%가 예금이라는 건 한국 가계의 노후 자산이 처음부터 멈춰 있다는 의미예요. 문제는 한국인이 노후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4050세대 조사 결과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0.5%. 근데 실제로 준비가 완료됐다는 비율은 단 37.3%. 격차는 53.2%포인트입니다. 이게 인식과 행동 사이의 거리죠. 알면서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가 답을 줍니다. 65세 이상 한국인의 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9만 5천 원. 반면 은퇴한 부부가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월 240만 원이에요. 매달 170만 원의 구멍이 생기는 것? 이건 사치비용이 아닙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 공과금, 가장 기본만 따진 금액이죠. 그런데 연금 수급액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조사에서 이미 은퇴한 가구의 55.6%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어요. 여유 있다는 응답은 단 11.5%. 이건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국 은퇴자 2명 중 1명 이상이 매달 돈이 모자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 격차의 진짜 의미를 봅니다. 30, 40대가 지금 보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지금 50대가 노후 준비를 못해서 55.6%가 생활비 부족에 시달린다면 30, 40대는 그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죠.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30, 40대 은퇴 시점에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30, 40대의 가계자산 구조는 위세대보다 더 부동산 편중이 심한 편. 유동성 있는 노후 자산이 더 적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국에는 사실 거대한 노후 자산이 이미 존재해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퇴직연금 백서.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은 496조 8천억 원, 거의 500조죠. 한국 GDP의 약 5분의 1 규모예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500조 중 75.4%, 약 378조 원이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어요. 쉽게 말해 예금에 잠들어 있다는 뜻. 특히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의 경우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 보장형이에요. 거의 전부가 예금이라는 뜻이죠. 수익률 차이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5년 기준 원리금 보장형 평균 수익률은 3.09%, 실적 배당형 평균 수익률은 16.8%, 5배가 넘는 격차예요. 한국 물가 상승률이 매년 2~3% 수준이거든요. 원리금 보장형 3.09%는 사실상 물가만 겨우 따라잡는 수준이죠. 30년을 굴려도 실질 자산이 거의 늘지 않는다는 의미.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칭연금 계좌에서 예금이 만기됐는데 운용 지시를 안 하면 연 0.1% 수준의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됩니다. 고용노동부가 8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봤죠. 대기성 자금에 방치한 경우 연 이자 약 8만 원, 평균 수익률 4.77% 상품으로 운용했을 경우 연수익 382만 원, 매년 374만 원의 격차. 10년이면 740만 원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운용 지시 한 번 안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면 잠든 500조. 500조가 한국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인데 4분의 3이 예금에 잠들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모편에서 본 한국 가계 자산 87%가 한 곳에 잠겼다는 현상이 노후 자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산만 잠긴 게 아닙니다. 노후도 함께 잠들어 있는 것.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한국인은 운용 지시를 안 할까요? 답은 단순해요. 첫째, 본인 계좌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 어디서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고요. 셋째, 잘못 선택할까봐 두려워 그냥 두는 경우가 가장 많죠. 세 가지 모두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예요. 근데 데이터는 다른 방향도 보여줍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6년 4월 자료에 따르면 한국 ISA 가입자는 848만 명, 가입 금액은 59조 원. 2020년 12월 194만 명, 6조 원에서 5년 만에 약 10배 성장한 것이죠. 특히 2030세대 비중이 32.8%에서 40.7%로 늘었어요. ISA 투자중개형 안에서는 45.6%가 ETF, 33.4%가 주식으로 운용되고 있고요. 해외에서 검증된 예금이 아닌 분산 투자 패턴이 한국에서도 일부 시작된 신호죠. 디폴트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 초 기준 가입자 734만 명, 적립금 53조 3천억 원 돌파. 여기서 결정적 데이터. 2025년 말 기준 디폴트 옵션 위험 등급별 연수익률을 봅니다. 안정형 2.6%, 안정투자형 7.5%, 중립투자형 10.8%, 적극투자형 14.9%, 원리금 보장형 3.09%와 비교하면 적극투자형은 약 5배 차이예요. 답이 이미 한국에 와 있어요. 다만 8알의 가구가 안 쓰고 있을 뿐 848만 명의 ISA 가입자, 734만 명의 디폴트 옵션 가입자. 이 숫자는 한국 인구의 약 16%에 불과하죠. 나머지 84%는 여전히 예금 통장만 들고 있는 것. 균열의 신호는 분명하지만 그 균열이 다수의 흐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노후 자산은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 데이터를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한국 가계 금융자산의 87.3%는 예금에 1.7%만 개인연금에 가 있는 것. 둘째, 노후 준비 인식은 90.5%지만 실제 완료는
37.3%. 셋째, 퇴직연금 500조 중 75.4%가 원리금 보장형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는 지금 어떤 상품에서 굴러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운용 지시를 한 게 언제일까요? 만약 답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은 한국 평균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예요. 이제 답을 봅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답은 분명합니다. 첫째, 디폴트 옵션을 설정한다. 2025년 말 기준 적극 투자형 디폴트 옵션 평균 수익률은 14.9%, 원리금 보장형은 3.09%. 설정 한 번만 바꿔도 수익률 격차 5배예요. 지금 바로 회사 퇴직연금 운용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계좌를 열고 운용 지시 메뉴에서 디폴트 옵션 위험 등급을 선택해요. 본인의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적극 투자형, 15년이면 중립 투자형이 일반적이죠. 5분이면 끝나거든요. 둘째, ISA 한도를 채운다. 연간 한도는 2천만 원. 매월로 환산하면 약 167만 원이에요. 국내 ETF 중심으로 운용 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 848만 명이 이미 시작한 것. 은행 또는 증권사 앱에서 ISA 계좌를 개설합니다. 매월 자동이체를 설정해요. 처음에는 월 10만 원, 30만 원부터 시작해도 되거든요. 2단계뿐. 셋째, 30대부터 매월 정액 자동이체를 시작한다. 시드 모을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요.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한국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678만 원. 그런데 금융자산 중 87.3%가 예금이죠. 이 비중을 5%포인트만 분산 투자로 옮겨도 30년 후 자산 곡선은 다른 그래프를 그립니다. 월급의 10%를 자동이체로 ISA와 IRP에 분산해요.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의지력이 필요 없거든요. 한번 세팅이 평생을 굴리는 것, 이건 추천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방향이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해외 노후 공식은 한국에서 통하지 않아요. 공식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릇이 없어서거든요. 87%의 예금, 1.7%의 개인연금, 500조에 잠든 퇴직연금. 이 숫자들이 한국 노후의 진짜 모습이죠. 5편에서 본 한국 가계의 자산 87%가 잠겼다는 현상이 노후 자산 500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 자산이 잠긴 게 아니라 노후 자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건 정부가 아닙니다. 계좌 하나, 설정 하나, 자동이체 하나. 오늘 단 하나만 시작해도 30년 후 데이터는 다른 답을 보여줄 거예요. 848만 명의 ISA 가입자, 734만 명의 디폴트 옵션 가입자. 그들이 이미 시작했죠. 다음 차례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 데이터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데이터로 미래를 읽다 나눔 경제학이었습니다.